안녕하세요. 예. 한번 지금 봐볼게요. 유엔 체제학회는 한국의 근거를 둔 학회가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학회입니다. 저희는 지난 40년 동안 학회를 유지해왔고, 저는 이제 올해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데, 최근에 유엔의 역할이 과거의 집단안보 체제에서 벗어나서 복합 위기 상황에서 복합 안보에 대응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고, 그게 트리플 넥서스라고 하는 휴먼, 개발, 평화 세 개를 축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런 의미에서 발표자분들의 토론을 하면서 유엔 체제학회 동안 공부해왔고 연구해왔고 그 결과를 같이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또 유엔 포럼 내에서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좋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2015년에 한국에서 세계 교육 포럼이 열렸고, 그때 한국이 주창한 것이 세계 시민 교육의 허브가 되겠다는 것을 주창을 했고, 지금 현재는 유네스코의 카테고리 2 기관인데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된 학교 수준별 교재도 다 만들고 지역 특화된 교재도 다 만들고 있을 정도로 많이 앞서갔어요. 또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수님들에게 위탁을 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학교들이 교양 강좌에서 세계 시민교육을 듣고 있으니까 TO를 일할 수 있는 TO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엔기구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스페셜리스트만 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커리어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필드에 참여를 하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대표적인 다자 이슈 아니에요? 글로벌 아젠다. 글로벌 아젠다는 건 원래 유엔에서 다루는 거예요. 다자 이슈라는 거는 그게 결국 글로벌 아젠다고 글로벌 이슈인데, 그거는 어느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기후변화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글로벌 아젠다인 기후변화 업무를 유엔에서 당연히 다루고 있죠. 유엔 안보리에서 오늘 우리 주제인 안보리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안보리에서도 기후변화 이슈가 중요한 지역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이슈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파괴가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난민이 발생하고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고, 이게 국제 분쟁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국내 분쟁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평화와 안전을 위협을 하니까 안보리에서도 논의를 하게 된 거죠.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해야죠. 특히 이제 국제 문제에 관해서, 국제 관계, 오늘 이런 포럼이라든지 이제 다 지구상에 있는 다른 나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기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해외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남을 도와준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국제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이런 국제 동향도 공부하고 그런데 개돌계 가서 봉사활동
네. 우선 제 배경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전공을 신소재공학, 재료공학을 전공을 하고 반도체를 공부를 하고 그 시기에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런 국제기구 관련된 이슈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도 당연히 애정이 있었고 근데 특히 저는 그 반도체 무역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실 공대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좋은 기술,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내느냐가 전공 학부생으로서는 목표인데 또 이걸 무역이랑 엮어서 생각해보니까 길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반도체 기술 쪽인 측면보다는 무역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렇게 그 영업이나 무역보다는 또 조금 더 실무에 가까운 국제기구와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아졌고 앞서서 최동주 교수님이랑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공계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국제기구에 진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은 오히려 기후나 안보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측면의 전문가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 학생들의 열정이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도 조금 다양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우리가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글로벌 시티즌십이라는 단어로 요즘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오늘 많이 나왔던 이야기처럼 일단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두고 그걸 사실적인 측면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일단 한 가지 이슈를 두고도 자기 스스로 좀 연구하고 생각해 보려는 내가 스스로 고심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인권 문제는 국내 문제로 간주되어서 UN 안보리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심각한 인권 침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도 되기 때문에 UN 안보리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2014년에 그 북한 인권 문제 토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UN 안보리 이사국이 되면은 그런 인권 문제, 북한 문제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의 그 심각한 인권 문제들이 논의될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 시민 의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UN을 포함해서 국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글로벌 이슈들 또는 글로벌 도전들을 다루어 나갈 것이냐가 인류의 미래에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들에는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병 문제, 그다음에 전쟁의 문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느 나라가 혼자 다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고 우리가 사람들이 어느 국가에 속해 있으니까 자기 국가의 시민이다 하는 거에 더해서 이 세계와 지구를 생각하는 세계의 시민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없이는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